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온통 빨간색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뒤에서 알아보고요. 일단 오늘 이제 돌아오는 아침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보는 자제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격려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뭐 학부모 여러분들도 예전에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다 끝났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잘했다. 만약에 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또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공매도인데요. 뭐 현재 여러분들 저랑 오래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매도 분석을 주력으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장기 스윙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냈었죠. 공매도는 저를 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최근에 공매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공매도를 금지시켰어요. 금지시켰다.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어떠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이걸 듣고 현재 여러분들과 또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매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공매도. 공매도 그 나는 못하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러면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공매도는 나쁜 걸까? 공매도의 순기능. 이런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공매도의 역기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볼게요. 공매도는 무엇, 뭐, 없는 걸 판다. 뭐 이런 뭐,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냥 주식은 사고 팔고잖아요. 사고 팔고. 근데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종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는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좀 공매도 자체가 좀 웃기긴 합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주식이 없으면 못 파는 거지 뭘 그걸 빌려서 파냐. 그러니까 전 이게 언제부터 뭐 이런 개념이 생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네덜란드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개념을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 보시죠. 공매도의 순기능은 무엇? 증시를 진정시킨대요. 증시가 과열되면 그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세장에 투자기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으니까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좀 하방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래요.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 외국인은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벌죠. 당연히 공매도 투자로 돈을 법니다. 특히 얘들은 선물 투자를 하면서 해칭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해요. 즉 공매도는 자신들의 수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맞죠? 그냥 다 떠나서요. 순기능, 역기능 다 떠나서 공매도는 그냥 자기를 돈 버는 수단인 거예요. 맞잖아요. 설마 공매도로 손해를 보는데 얘들이 공매도에 목을 매지는 않겠죠. 저렇게 공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공매도로 손해를 보는데. 즉 자기들은 공매도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했다.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게요.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뭐랑 똑같죠? 쟤들이 돈 버는 걸 막았다죠. 맞죠? 그러면 얘들이 논리적으로 항상 한계에 봉착을 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신한투자, 뭐 이런 애들도 기관투자자고 외국인이랑 연동이 돼 있죠. 공매도 금지 중장기 수급 효과는 펀더멘털에 좌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공매도 금지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펀더멘털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매도 금지 효과는 잠시다. 핵심은 펀더멘털과 실적이다. 이쯤 되면 이제 로지컬리 판단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이상할 거예요. 자, 다른 기사도 볼게요. 공매도 금지가 민생이냐, 시장주의자의 시장 파괴다.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공매도 금지에 손실 본 외국계 IB들이 있다. 정부에 줄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해외 투자자가 이탈한다. 손해를 봤대요. 공매도 금지를 해서. 공매도를 실컷 해놨는데 추가 공매도를 통해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됐죠. 자, 공매도 금지 일주일이다. 외국인의 탈출 우려가 커진다. 여기까지 쭉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려볼게요. 공매도 금지 효과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공매도 순기능은 대체 뭘까요? 그럼 공매도 순기능은 허상인가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요. 근데 왜 증시 진정 효과가 있고 약세장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죠?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차피 공매도는 의미가 없고 주가 자체가 펀더멘털에 좌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급등하든 급락하든 어차피 펀더멘털에 좌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애들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화나니까 언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건 기관 외국인 투자자예요. 돈이 있는 애들이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어디 개인 투자자가 무슨 기사를 낼 수 있겠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영화를 봐도 알듯이 뭐 신문사나 이런 애들은 광고로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광고, 그다음 투자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거죠. 기사를 내고 돈을 받고. 그 개인 투자자는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건 돈 있는 애들입니다. 돈 있는 애들은 누구죠? 기관 외국인 투자자죠. 돈 많잖아요. 그 IMF 때 들어와서 결국엔 언론을 장악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어. 결국엔 펀더멘털에 좌지우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얘기했던 건 뭐가 되는 거죠?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다면서요. 증시 폭등을 진정시키고 하락할 때는 또 하방 경직성을 만든다면서요. 어차피 펀더멘털이 좌지우지 되는 건데 외국인은 왜 떠나요? 외국인은 왜 떠납니까? 이 외국계 IB는 왜 손실을 봤죠?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이 왜 탈출하는 거죠? 어차피 펀더멘털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떠나요?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공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많길래 그냥 제가 약간 로지컬하게 얘들이 어떤 자기들의 오류에 빠져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너무 공매도 막 이런 기사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 특히 얘들이 싸질러 놓은 공매도 잔고들을 언젠간 상환을 해야 된다. 이것만 팩트인 거예요. 얘들은 공매도로 이때까지 많이 해서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 그거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이렇게 언론에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이때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마시라고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일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상승을 크게 했죠. 예, 거의 하락도 없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 하락 종목 수도 이상정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크게 했어요. 이상하네요.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이 엑소더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매수를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이 돈 벌 구석이 있고 글로벌 매크로가 우호적으로 바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잠깐 출렁임이 있었지만 이런 거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죠. 상승 하락 종목 수도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단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들이 좀 음봉을 크게 그리고 끝났죠.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상승 폭에 비해 음봉을 크게 그렸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하락인 거죠.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라고 하면 자, MSCI 여기 있네요 기사가.
MSCI 그 반기 리뷰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금양, 포스코 DX, SKT 등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이런 기사가 있어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사였죠. 미 10월 CPI가 전년비 3.2% 상승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한 거죠. 그래서 미증시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게 엄청난 강세는 아니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간 선물도 그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계속 양보 운봉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기사가 있냐? US 스탁이 점프했다. optimistic이라고 하죠. 낙관론.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보고 optimistic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점점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자고요. 아까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니까.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그럼 걔들이 얘기했던 순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시가 과열되는 걸 막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공매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증시가 과열되는 건 못 막죠. 호재가 발생하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매도 금지 첫째 날처럼요. 그게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는 결국엔 시장의 펀더멘털, 뉴스, 호재인 거죠. 호재가 없으니까 하루 반짝 상승하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런 CPI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시장이 안정된다. 이때까지 우리를 옥죄어왔던 국채 금리들이 안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 상승을 공매도가 막을 수 없겠죠. 특히 공매도를 많이 쳤던 종목들은 상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 상환이 크게 일어나진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상환을 좀 크게 하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상환을 하고 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도 똑같죠.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코 홀딩스도 어느 정도 상환이 진행되고 있고요. 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이죠. 상환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상환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즉 에코프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면 코스닥의 상승이 커질 거고,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던 순기능이 발동하지 못하겠죠. 순기능이 발동하지 못하면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공매도 이 산을 만든 애들은 손해를 보겠죠. 자기들이 손해볼 게 눈에 보이니까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옥죄할 만한 악재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닳고 닳았고, 미 CPI 발표를 통해서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지속, 거기에 연준의 대응이 강경해질 거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 자체의 방향성, 그리고 이때까지 긴 터널이, 그 침체에 대한 긴 터널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만 머릿속에 넣고 우리는 투자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런 공매도 같은 의견들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겸허히 읽어보고 제 지식에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